시연 두 번째 거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간단하게 뭐 해볼 거냐? 진수, 아스키, 주석, 레이터럴, 시연에 있는 토큰 이런 것들 하나 할 거다. 핵심 아스키 토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소스 코드는 컴파일을 거치면 프로그램이 된다. 이 컴파일을 거치지 않는 언어들이 있는데 파이썬이나 그러한 인터프리티드 랭귀지, 인터프리터를 거친 랭귀지. 그래서 인터프리트 영어로 인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해석하다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번역하다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쓴 이 소스 코드를 파이썬 같은 거는 이 인터프리터 해석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석해서 실행한다. 그래서 그런 거는 컴파일을 거친다고 하기엔 좀 그렇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세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가 된다. 자,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토큰 단위 처리한다. 오늘 핵심. 자, 대소문자 구분하고 빈칸은 스페이스. 블록마다 중괄호. 시연 언어는 문법이 있다. 자, 진수부터. 헥사데심. 인간으로 본 53은 컴퓨터가 본 걸로 35랑 같다. 왜 그러냐? 인간은 손가락이 5개, 아니 10개인데 기계는 손가락이 16개. 그 비유예요. 솔직하게 손가락은 뭐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의 숫자 체계를 보면 이 10진수가 왜 10진수냐? 10개의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10진수. 그럼 기계는 0부터 10개. 그럼 아버지 A부터 F까지 총 6개. 이렇기 때문에 16진수다. 자, 이렇게 진수에 대한 간단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수체계 563 같은 경우에는 5에 곱하기 10 곱하기 10 더하기 6 곱하기 10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16진수 어떻게 보냐? 이 똑같이 3 곱하기 10 더하기 5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6진수에서 10 이거는 16이다. 자리가 옮김 일어나는 게 조금 특이해서 자, 자리 올리면 하면 그게 15 그래서 16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6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53이 나온다. 자, 맨 밑에 거. 그럼 3, 2, 8 같은 경우엔 3 곱하기 10 곱하기 10, 2 곱하기 10, 8. 각각 변환해서 계산하면 1000이 나온다. 자, A가 10, B가 11, C가 12, 그 다음에 D가 13, E가 14, F가 15.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미국 정보교환용 표준 코드인데 어떤 의미냐? 옳고요. 자, 먼저 전송용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포맷, 형식, 그 다음에 코드 추가용,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다시 전송, 코드 추가용, 구분자가 있네요. 세퍼레이터, 뭐 구분하는 거. 보시면 이거 파일을 구분하는 거, 우리 이제 뭐 흔히 했던 거 슬래시 아니면 역 슬래시 같은 거, 뭐 그룹 이래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스타트 오브 헤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이 horizontal 탭, line feed, vertical 탭, 그 다음에 form feed. 뭐 그리고 라인 피드 같은 경우는 뉴 라인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세 줄, 그 엔터 같은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혼인터블 아스키 문자들, 출력 가능한 아스키 문자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괄호, 그다음에 수직,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간자 수평기나 아니면 이런 걸로 수평을 한다. 그다음에 토큰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그다음에 아이덴티피어, constant, string literal, operator, punctuator. 키워드, 그 다음에 식별자, 상수, 문자로 리터럴, 연산자, 그 다음에 문장부로 돼 있다. 자, 조금 더 이제 토큰 키워드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자. 자, 토큰 키워드. 자, 우리 시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 인티저 자료형이라던가 아니면 뭐 캐릭터 아니면 오토나 더블 if else 같은 모르시는 분들이 사용 이건 시연에서 사용 문법에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거를 이 시연 문법에선 키워드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키워드라고 한다. 이거는 뭐 처음 보신 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많다.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식별자, 아이덴티피어. 식별자는 뭐가 있냐? 식별자 같은 경우엔 이름이다.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 변수, 형식, 함수, 레이블에 사용되는 이름. 그래서 변수 이름, 이 함수 이름, 에도 함수 이름 이런 식으로 이름이다. 식별자는. 그래서 변수에도 쓰이고 자료형에도 쓰이고 함수 쓰이고 레이블에도 쓰인다. 자,
돌아와서 이 상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 플러팅, 부동, 상수. 그 다음에 이너레이션. 오, 새로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그럴 땐 뭐 한다? 그냥 쳐보시면 돼요. 이런 단어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쳐봐야죠. 혹시라도 이거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쳐면 돼요. 열거형이라고 하네요. 이놈 앞에 거 따서 나중에 하나 보게 될 자료 같다. 이걸 열거한다. 무언가를 나열한다.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거는 조금 특이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데시멀 10진수가 있고 이 정수 중에는 그 다음에 옥털 8진수, 그 다음에 16진수 헥스데키만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엔 뒤에 서피스, 이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런 전미어가 붙은다. 그래서 전미어들 뒤에 붙는 게 전미어고, 이제 프리픽스 앞에 붙는 게 접두어라고 합니다. 자, 돌아가서 그러면 접두어에 뭐가 있냐? 이 0이 있다. 앞에 0을 붙이면 그거는 8진수로 본다. 이건 나중에 비주얼 스테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자, 헥스데키만 16진수는 앞에 0x를 붙인다. 그 다음에 논제로나 아니면 옥털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자, 옥털 같은 경우는 8진수죠. 0부터 8개, 8가지 문자 쓰고, 논제로 10진수, 헥사데키멀 16개의 문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접두어 같은 경우에 앞에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unhappy 붙여서 이렇게 뭐 뒤에 붙이는 것 같은 거에서 컬러풀 이런 간단한 지식. 자, 넘어가서 상수. 자, 상수에 이제 다시 또 나오죠.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자, 기억나시나요? 전미어입니다. 자, 전미어 돌아가서 이 unsigned 전미어. 부호가 붙지 않아. 여기 사인이 부호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그 다음에 지수 표현부. 지수 부분이라는데, 그 지수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fractional constant서 이거는 분수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점을 한다. 뭐 그래서 플로팅 콘시스트, 데키몰 플로팅,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댓글 넣어주세요. 저도 확실하신 오랜만에 봐서. 자, 바이너리 스포트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엑스 데키 먹고 있고, 플로팅 서피스 이런 뒤에 붙이는 거가 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문자 같은 경우에는 다운표 아닌 큰 다운표로 하는데, L을 붙이는 거나 이런 쪽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와이드 캐릭터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멀티바이트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자세하게 보긴 힘들어서, 자, 일단은 L이랑 저 안 붙인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있는데, 이스케이프 시퀀스도 한번 이 프린트F를 통해서 한번 잘 보죠. 이 오터 디짓 이런 것도 있고, 이 앞에 해스테키몰 에스케이프 시퀀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터럴이 이게 조금 흑지라서 나온 건데, 상수와 리터럴 딱히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놈이에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자, 그래서 리터럴 문자의 리터럴은 이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다. 이게 문자면 작은 따옴표지만 하나 문자열 여러 개 적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돼 있다. 차이점은 나중에 배열이나 매물 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연산자하고 문장 부호가 있는데, 연산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산자가 있고, 이 문장 부호 다양하게 있다. 주석 이 주석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 쓸 수 있는데, 주석에는 크게 다음 줄까지 하는 슬래시 슬래시 주석과 그 다음에 별 사이 이 사이에 슬래시 넣어서 그 별 사이에 있는 글자를 모두 주석하는 이런 두 종류가 있다. 리터럴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많은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여준 사람이 좋을까요? 이게 커서 올릴 때마다 그런 계산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핵심이죠. 우리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자동화 생성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입력할 때 편하거든요. 어느 정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풀스트링 넣어볼까요? 풀스트링에서 이번에는 에스케이프 시켜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에 따옴표 하나 넣으면 그렇고요. 애가 이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 역슬래시 이건 누르시죠. 지금 한국어 키보드에는 원 표시가 되기도 한데,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입력해야 된다? 이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따옴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정확하게는 C 언어 초기 때부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쌓여져 있던 규칙이다. 정확히 언젠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이스케이프 시퀀스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슬래시 출력하는 것도 그냥 슬래시 2번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들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스케이프 시퀀스에는 이 알레트나 아니면 백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알레트죠. 알레트 하면 이렇게 아까처럼 경고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인데 이게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 백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을 출력한 다음에 다시 커서의 위치를 움직여서 여기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2를 출력하기 때문에 1 쓰인 게 덮어 쓰인 당한다. 이 백스페이스가 없으면 어떻게 출력되냐, 1, 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런 이스케이프 시퀀스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리터를 한번 안전하게 알아보죠. 우리 그거 하면서 우리 이 규칙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 1쪽에 커서를 누르면 1이 나옵니다. 그럼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3이 나와요. 자, 여기 2쪽에 누르면 2가 나오고, 여기 플러스는 뭐가 나와? 6이 나옵니다. 이 그전 것까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컴파일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훔쳐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슨 기능을 또 훔쳐볼 거냐. 앞에 우리 봤죠? 0x 붙이는 바다 16이 된다. 0x 10은 16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럼 또 우리가 뭐가 있냐? 우리 옥터를 앞에 0을 붙이면 n은 8진수가 된다. 뭐 그리고 만약 그냥 우리 오늘 배운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10을 넣으면 그냥 말 그대로 10이 된다. 그리고 이 뒤에도 붙일 수 있는 게 LL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L 붙여서 롱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플롯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변수 이런 거 텍스트라고 하죠. 이미지였으니까 1.0 이렇게 하면 더블로 나오고, 그럼 df 붙이면 얘가 플롯이 되고, 자료형 같은 경우에 여기 자세히 보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커서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조금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살짝 돌아보면서 뭐 안 하는 거 있나 한번 해보는데, 주석 쪽도 한번 보면 이 주석이 그냥 이 사이에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주석 활용하는 이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이에 넣어도 주석이니까 상관없다. 물론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자,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봤고, 수식도 한번 봤고,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된다? 우리 조금 리버싱을 배워서 어떤 걸 볼 수 있냐, 어떤 걸 할 수 있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약간 미래 보는 거. 우리가 이제 디버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디버거. 이게 x64 디버거라고 인터넷에 다운로드 하시면 조금 자료들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 한번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문자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뭐 한번 바꿔볼까요? 헬로우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빌드 실행하셔도 돼요. F나 F, 컨트롤 F 눌러서 실행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왼쪽 클릭하시고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누르시면 여기 위에 폴더 누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디버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드들을 여기야. 자, 세팅을 아까 잘못했나 보네요. 뭐 그러면 수동으로 켜도 되니까, 자, 엑스유스 켜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디버거예요. 자, 이렇게 디버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읍스. 자, 오야, 시스템 중단점. 자, 메인 CRT 서트 이렇게 뭐 주문 링크라서 이렇게 많이 뜨고요. 이거 참. 뭐 메인 함수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자, 메인 함수 SH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메인 함수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코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코드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솔직하게 처음 봤을 때 분석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모크 메인 있잖아요. 이게 메인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인 코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잖아요. 보면 여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나고 있냐, 도대체 시행되고 있는 거냐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시행되고 있는 건가? 하다 보면 여기서 또 프린트F가 돼요. 왜 여기서 프린트F가 될까? 이것도 약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서 프린트F가 나올까 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쭉 보면 여기서 다시 또 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인은 여기 있다.
그래서 메인 소스 코드 보면 이렇게 소스도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쉽게도 조금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딱히 지금 기능 찾기에는 너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됐네요. 이렇게 시간 더 벌 수 있고. 자,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함수 호출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변수 대입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수 대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헬로 월드 출력하잖아요. 이렇게 헬로 를 출력하는데 여기 보면 이 위에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거, 자, 이게 주소예요. 이 주소 안에 이제 문자열인데 우리 이 문자열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수정할 수 있겠죠. 뭐로 수정해 볼까요? 아스키 거 위에 거에서 바이로 한번 수정해 보죠. 자, 바이 수정했는데 이 끝은 0이 됩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고 실행하면 뭐가 나오냐? 그냥 바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읽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거 한번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걸 조금 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또 어떠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되냐. 우리 이제 터보시 한번 깔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이거 1강 끝에 보시면 그냥 인티저가 옛날에는 2바이트였다 했는데 이걸 깐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터보 C를 깔아서 옛날 거를 보고 뭐 그러한 것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좋지만 도스박스, 이 도스 실행해주는 이 에뮬레이터, 도스 환경을 재현해주는 그런 에뮬레이터인데 우리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녹스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This program cannot be run in DOS mode. 그냥 한국말로 하면 이 프로그램은 도스에서 실행할 수 없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고 오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다 실행할 때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을 우리가 나중에 P라고 배울 건데 그러한 규칙에서 옛날에 도스 모드가 더 이상 우리 32비트나 64비트 이런 거 위에 프로그램 만들 건데 거기에서 이 도스 프로그램 혹시라도 실행할 때 안 되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뭐 아무튼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좀 더 P 같은 것도 리버싱 하다 보면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걸 자세히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걸 하는구나. 내가 이걸 배울 만한 이유가 있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딱 MZ 이게 옛날 도스 프로가 있는데 마크 주커버드였나? 하여튼 그 사람의 약자가 나왔고 도스에서 실행되면 나오는 this program cannot be run in DOS mode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나중에 리버싱 하다 보면 다른 파일들도 예를 들어 실행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MZ 되어 있고 뭐 GIP 파일 같은 경우에도 GIP만 APK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시그니처란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를 활용하면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 이거는 디텍트 이지란 프로그램인데 솔직하게 끝에 와서는 프로그램 소개하고 하는 걸로 좀 넘어온 것 같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볼 거니까 한 번쯤 지금쯤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링크인 강의할 수 있고 조금 더 옛날에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까지 좀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고 오늘 기억해야 될 거. C 언어는 토큰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다. 이러한 문법들이 우리는 오늘 한번 배워봤다. 그래서 여기 좀 더 클릭한 거 보면 함수 같은 걸 클릭해도 이렇게 함수 이 보라색 깔거가 함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처할 수 있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밑에 나와요. 이 함수고 뭐 얘는 뭐 추가였나? 아무튼 상수, 변수 이런 것들 더 많은 결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학대였으면 여기서 보면 키워드란 말도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말도 있잖아요. 재밌는 것들. 앤디워 키워드. 여기서 사용하는 말이 우리 무슨 말인지 좀 더 알겠죠? 키워드. 사용하는 거. 우리 이런. 그래서 우리 이런 C 언어의 문법을 한번 자세히 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함수네요. 어디 파일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나온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기억하시고 오늘 또 토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리터럴들이 있고 아스키나 진수들이 있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윈도우에도 계산기 있어요. 계산기.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직접 머리로 해야 되냐? 우리는 계산기가 있다. 이 계산기에서 헥스데시멀, 덱시멀, 잘 맞네요. 헥스데시멀, 데시멀, 옥탈, 바이너리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4개를 갖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 강의였고 수고하셨습니다.